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몹쓸 생각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 따위 생각을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실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는 이곳에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크지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제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현명한 조언 말씀 부탁할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후반의 일부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지붕 아래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함께 지내고 있죠. 처음부터 도련님이 함께 살았던 건 아니었는데 도련님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 지내게 되면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련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남편과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철없이 만나서 이렇게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남자였죠.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건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 물정도 몰랐고 학창 시절에는 오로지 제가 바라던 이 학교를 오기 위해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해보는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연애는 까짓거 대학교 가서 실컷 해보면 되지라는 생각이 컸었죠. 하지만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수많은 남자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제 성격을 잘 알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고백을 해줬지만 도저히 용기를 내서 사귀고 싶은 사람이 없더군요. 그러다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재학생은 아니었고 작년에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대학교 후배들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었죠. 그러자 제 옆에서 술을 마시던 선배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작년에 여기 학과 대표였다면서 공부를 진짜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대기업에서 데려가려고 줄을 설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선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넘겼고 그때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였던 저는 능력이 좋은 남자보다는 얼굴이 잘생긴 남자에게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는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옆으로 대뜸 앉더니 자신을 소개하면서 악수를 건네더라고요. 자신은 작년에 졸업을 했고 대기업 어느 곳에 다니고 있는데 반갑다면서 웃더군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듣기도 했고 제게는 이 남자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웃으면서 네 선배님 반가워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는데 그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지겹도록 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왜 이러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처럼 계속해서 관심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정말 똑똑하고 젠틀한데 매력까지 넘쳤던 이 남자에게 약간은 호기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자 선배들은 인기 많던 선배님이 이러는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한참 뒤 술자리는 끝이 났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선배는 제 앞에 차를 대더니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차를 갖고 와서 술 안 마셨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얼른 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술에 좀 취해서 피곤한 것도 있었고
처음으로 보는 외제차에 관심이 생겨서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술에 취해서 온갖 헛소리를 했던 것 같네요. 선배님은 졸업하자마자 돈이 어딨어서 이런 차를 샀냐고 하는 둥. 선배님이 이 학교에서 인기도 제일 많고 공부도 완전 잘했다면서요? 라며 정신없는 소리를 내뱉었죠. 그러자 그 선배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 혀가 꼬여서 헛소리를 하는 걸 좋게 봤는지 제게 귀엽다고 하더니 주말에 둘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기에 별로 생각이란 걸 거치지 않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눈을 떠서는 망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물론 그 선배에게 호기심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건 단순히 호기심일 뿐. 제가 꿈에 그리던 저 션의 상대는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술에 취해서 약속을 잡은 거라며 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주말이 오기까지 너무나도 침울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주말이 찾아왔고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기에 내심 많이 떨리더군요. 저는 약속 시각에 맞게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고급스러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배는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리 주문을 했다면서 잠시 뒤에 코스별로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와보는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비싸 보이는 음식들도 먹으니 힐링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선배는 상냥하고 차근하게 제게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좋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은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가기 싫던 마음이 식사가 끝나고 나니 그런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선배의 차를 타고 외곽에 있는 풍경 좋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분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남들이 생각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던 사람은 아니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진지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재치 있게 웃음을 줘서 즐거웠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파격적인 제안으로 차도 받게 되었고 남 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숨이 멎는 만큼 반하게 됐고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많은 호감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선배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고 그 선배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부담 없이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고 친하게 지내보자길래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를 가끔씩 만나며 지냈습니다. 아주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관심이 없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선배는 또 다시 학교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 선배의 진가를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봤던 날은 술에 취해서 잘 몰랐는데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왔다는 듯 여자 선배들은 평소 알던 모습을 숨긴 채로 엄청나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분명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질투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대뜸 선배에게 친한 척 다가가서 인사를 했더니 선배는 활짝 웃으면서 잘 지냈냐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일시정지가 되어버렸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제 진심을 알게 되었고 고백을 받았던 제가 오히려 선배에게 제 마음을 알려주고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될 만큼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고백을 승낙하게 되었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부녀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때는 이 사람과 지내면 평생이 행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가 않더군요. 처음에는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알콩달콩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6년 정도가 지나게 되자 남편은 저를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듯 했죠. 부부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도 점차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런 징조가 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런 현실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도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은 무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막내 동생이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다녀야 하는데 취직을 할 때까지만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에 또 싸움을 하게 됐고 도련님이 오면 나는 집 나갈 거라고 통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제 협박 아닌 협박은 남편에게 전혀 통하지도 않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마음인지 주말 아침 일찍 현관벨이 울려서 봤더니 도련님이 왔더라고요. 저는 미리 알지도 못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당황스럽기도 했고 남편 때문에 화도 났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도련님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을 수는 없어서 문을 열어주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결혼식쯤이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미남의 남자로 컸더라고요. 처음 보는 순간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를 닮은 외모의 키도 모델처럼 커서 솔직히 많이 놀랄 정도였죠.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며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다 컸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저도 군대도 다녀왔고 어엿한 성인인데 당연히 다 컸죠 라면서 웃더라고요. 아무튼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도련님이 언제 올지를 몰랐다며 얼른 방 정리를 마무리한다고 했더니 괜히 이렇게 민폐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며 저를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함께 비어있던 방을 쓸고 닫고 정리를 마치면서 어색함이 싫었기에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도련님은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이었고 남들처럼 대학교를 끝마치지 않은 이유가 사실 따로 있었더군요. 남편에게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만 제게 비밀이라면서 말해준 사실은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후광이 비칠 정도의 외모에 의해 연예인을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우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열심히 응원한다며 저도 모르게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팬이 연예인을 응원하듯이 행동한 게 창피해서 머쓱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도련님은 웃겨서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덕분에 뭔가 어색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죠. 그렇게 짐을 다 풀고 나서 도련님은 밖에서 일을 좀 보고 온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함께 지내야겠구나 생각하고 체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도련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고 다음 날부터는 가정주부인 저와 따로 일이 없던 도련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있던 집에서 도련님과 이것저것을 함께하니 예전과는 달리 무료할 틈이 없었죠. 혼자 하던 식사를 함께 먹게 되었고 장을 보려고 나가려고 하면 어느새 제 옆에 따라와서는
무거운 짐들을 다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쉬면서 보내는 시간에는 같이 TV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서 편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같은 취향들도 비슷했고 너무 완벽주의자였던 남편과는 달리 엉뚱한 구석의 도련님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은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는 뭔가 모르게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이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그림을 벽에 달기 위해서 망치로 못을 내려 치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망치는 다리 사이로 떨어지더니 제 발가락을 엄청 세게 내려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고 방에서 있던 도련님은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피멍이 나서 발가락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더니 도련님은 엄청 화가 나서는 소리를 질러버리더군요. 자신한테 말하면 되는 걸 왜 굳이 해서 이렇게 다치냐면서 무섭게 다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걱정하는 모습으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저를 들어안더니 차가 있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는 와중에도 제게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너무 아프다고 말했고 조금만 참으라더니 병원으로 쏜살같이 갔죠. 급하게 치료를 끝내고 나니 도련님은 화를 낸 게 무안했는지 사과를 하더군요. 형수님이 다치셔서 너무 깜짝 놀라서 화를 내게 된 거라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걱정을 해준 도련님의 모습에 고마운 마음과 묘한 마음이 들어서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도련님과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녁 늦은 시간에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조심 좀 하지 이 한마디가 끝이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에게 향하던 사랑이 완전 식어버린 듯합니다. 그날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 동안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남편을 떠나보냈고 다리를 다친 저를 부축해주는 도련님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변에 보이는 커플들이 한없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남편과 밖에서 식사를 한 지는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듯한 제 모습이 짜증이 났죠. 그래서 도련님에게 오늘 우리 외식하고 들어갈까요? 라고 물었고 도련님과 함께 결혼 전에 자주 가던 단골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면서 어떻게 미모가 예전 그대로 예쁘냐며 저를 부끄럽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도련님은 저희 형수님이 예전에도 지금처럼 예뻤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식당 아주머니는 그때도 완전 예뻤다며 걸핏하면 다른 남자들이 번호 물어보고 가고 그랬다며 말하셨습니다. 칭찬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옛 생각도 나서 소주도 한 병 시켰죠. 그런데 소주를 한 잔 두 잔씩 먹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는 온갖 진상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감정이 복받치게 되었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집에 갇혀있는 애완동물처럼 살지 않았는데 너무 외롭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아직 젊은데 굳이 왜 그렇게 지내냐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굳이 누가 이렇게 살라고 정해준 인생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도련님은 굳이 외롭고 슬픈데 억지로 참을 거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형의 아내인데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물으니 자신도 이곳에서 지켜보니 형의 행동이 심히 거슬렸고 그렇게 살 바에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이 보기에는
제가 이혼하고 나면 잘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도 충분히 어리고 예쁘신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형수님만 아니었으면 자신도 반했을 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싶어서 깜짝 놀라는 동시에 예쁘다고 해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묘한 감정으로 도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도련님은 간단히 한 잔 더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술에 많이 취해서 그냥 잤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조금 더 마시고 싶었습니다. 결국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도련님이 말하더군요. 형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지내는 거 마음이 아프답니다. 만약 결심만 선다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 친한 동생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취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련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는 피곤해서 먼저 잔다면서 방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아침 일찍 남편은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아프셔서 집에 좀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도련님이 일어나기도 전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게 된 집은 정말 제 마음을 위로해줬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은 너무 확연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날 있었던 그 실수도 갑작스러운 실수인지 아닌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도련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지더군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랑이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단짝 친구를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무작정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또 다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친구와는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정도로 평생지기 친구였기에 술에 취해서는 제가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모든 걸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제가 외롭고 슬프다고 생각이 든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건 정말 훌륭한 선택 같다고 생각한다더군요. 하지만 도련님에 대해 느끼는 그 감정이 평생 동안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했고 아무리 둘이서 사랑해서 만난다고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감당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제어가 안 되는 제 마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도련님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 어제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예전부터 형수를 보면 많이 설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잘못된 사랑을 키워나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참았어요. 그런데 어제 힘들어하던 그런 속마음을 알고서 용기를 내고 싶고 형수의 행동에 저도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둘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곳에서 지낼 필요도 없고 해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제 마음은 더욱 더 심란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잠깐도 쉴 새 없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며칠이 흘러가 버렸죠. 하지만 아무리 큰 사랑일지라도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을 하기에는 저는 겁이 많았습니다. 결국 도련님의 고백을 거절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채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과의 만날지 말지의 생각을 해본 것만으로도 바람을 핀 것처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고 싶은 마음에 깜짝 놀래켜 주려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고서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죠. 신호음이 가는 중에 남편이 저 멀리서 보였는데 어떤 미모의 어린 여자와 입맞춤을 하고는 회사로 들어가더군요. 내가 지금 본 게 도대체 뭐지 싶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바람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니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 길로 남편이 아니라 곧장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따라간 그 길은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목적지는 다름 아닌 바로 제가 다니던 대학교였습니다. 저는 택시에 내리자마자 소리를 쳐서 그 여자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여대생은 당황해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나 태호 씨 부인 되는 사람인데 태호 씨가 누군지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엄청 당황해 하더군요. 태호 선배요? 태호 선배가 부인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상황 파악이 되었고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올해 초에 특별 초청 강사로 남편이었던 거였고 그때부터 만나오게 된 거였으니까 6개월가량을 몰래 만나오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출장을 갔다 온 것도 이 여자와 여행을 다녀왔던 거였답니다. 이 여자에게는 처음부터 총각인 척 행세를 했다더라고요. 어린 동생 같은 여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는데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 학교 나와서 언니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그 남자 정말 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놈이라고 했죠. 나는 오늘부로 이놈이랑 당장 끝낼 거라서 상관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결정하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모든 짐을 싸서 나가려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에게서 한참 동안 전화가 오더니 계속 받지 않으니 그 여자애와 통화를 하는 건지 전화가 그만 오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련님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해맑은 미소로 웃으면서 반기는데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도련님은 너무 당황해하면서 저를 끌어안아줬고 한참 울고 나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제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하랍니다. 자신도 그런 더러운 짓을 한 친형을 앞으로 마주 보는 것조차 싫다면서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일단 당장은 짐을 싸서 나가고 싶고 한순간도 그곳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했고 도련님은 제 짐을 들고 저희 본가까지 저를 바래다 줬죠. 저는 오늘 있었던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벨소리가 울리더니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앞이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얼굴에 피멍이 들어서는 저를 아프게 한 게 너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참아왔다며 친형이 한 짓 때문에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저를 보는 게 너무 슬펐답니다. 제가 자신을 선택하든 안 하든 형에게 자신의 마음은 솔직하게 다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상처를 치료해줬고 다시 고민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과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얼굴의 상처를 보니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고 기분이 다 풀렸습니다.
남편은 잠깐의 실수를 한 거라며 제게 용서를 해달라면서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있던 마음조차도 이미 다 사라졌기에 제발 그만하라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제 앞에 있는 이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도련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군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남편은 직설적으로 제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너를 사랑한다고 했다는데 너는 걔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뜨끔한 나머지 그걸 물어봐야 하는 문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버럭 화를 내버렸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어 줬더니 더 이상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그렇게 결국에는 공식적인 남편과의 부부 사이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위자료로 돈도 많이 생겼기에 도련님의 말처럼 해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남편의 동생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있던 1분 1초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보고 싶고 참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잘못된 만남이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그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할 것 같아서 해봤던 사랑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는데 또 시작을 해도 되는 건지가 두려울 뿐이죠. 제가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결혼할 나이가 한참이 지나버린 30대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이 이런 글을 적는 성격이 아닌데 제게 있었던 일이 너무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보시는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되면 조금은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제 인생의 모든 걸 바치고 싶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달라서 독특했고 제겐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였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결국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무튼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연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만큼의 외모나 능력이면 진작 결혼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여자를 만나지 않는 다른 이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물어볼 정도였었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해봤었는데 사실 그 연애도 남들이 보면 혀를 차면서 웃을 정도로 짧은 만남이었으니 사실은 모태솔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자를 싫어한다고 피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지라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리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잘 풀린 덕분에 주변 또래에 비하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 명의로 된 40평대 아파트도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고 독일에서 나름 잘 나가는 외제차와 예금이나 증권 등 유동자산은 1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돈을 벌어오면서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고 힘든 시기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자원해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에서도 목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작은 월급조차도 푼돈이지만 악착같이 모았던 저였죠. 22살에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곧장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 첫 목표는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려는 마음이 컸었기에 하루 종일 알바를 3땅씩 뛰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제가 하는 가게 중에 제일 바빴던 가게는 다름 아닌 치킨집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제가 아는 곳 중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이곳처럼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날부터는 최대한 치킨집 사장님과 친해져서 어깨 너머로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받으려고 항상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근슬쩍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는 어떻게 다른데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치킨집보다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거야 당연히 우리 가게가 맛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살살 비위를 맞춰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진짜 우리 가게 치킨은 제가 먹어본 곳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사장님, 저도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면 장사도 하고 싶은데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사장님의 인상이 확 변하더니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아무리 친한 형 동생 같은 사이였지만 너무 단호하게 절대로 알려주지는 않았죠. 내심 서운해졌던 저는 그래서 뭐 맛이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라는 바보같이 아니란 생각을 가져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바들을 열심히 해가면서 치킨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지냈더니 일을 시작한 지도 금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고, 초기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 보람이 너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이 찍힌 걸 확인하고서 저는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이라는 특성 때문에 배달에만 매진하는 게 좋을지, 홀 장사도 함께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욕심만 앞서서 홀 장사도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무리해서 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때 저는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났더니 장사 미천이 거의 바닥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시작하면 금방 매출 오르게 될 거고 그걸로 불려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는 치킨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정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는지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노력 빼면 시체였던 저는 정말 죽을 듯이 뛰어다니면서 일도 했고, 손님이 없으면 아파트란 아파트는 죄다 걸어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붙였으면 심심하면 경비분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셨고, 집에 작작 붙이라면서 가게 전화로 욕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이 쉽게 되는 게 아니고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지만 매출은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빚만 떠안은 채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암담했었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정말 많이 노력해서 첫 가게를 꾸미고 좋아했던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음식 장사에는 진절머리가 났었기에 어떤 일이 제게 잘 맞을지 또 다시 고민을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식당들의 닭이나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곳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항상 물건을 보내주면서도 여유가 넘쳐 보이던 모습이 떠올랐고 이쪽 시장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저희 가게에 닭을 납품해주던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유통업을 배워보고 싶은데 사람 필요 없냐고 물어보았고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배워갔죠. 역시나 돈을 버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유통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배운 노하우와 자금을 바탕으로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서 열심히 영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연애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않고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나름대로 업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사업 규모도 커지게 됐고 안정적으로 기반도 갖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꿈꾸던 목표를 나름대로 이뤄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뭔가 많이 허망하더군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사치는 금물이었기에 여자들과 어울려서 논다거나 이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고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이를 돌아보니 나이도 40대를 앞두고 있었고 술을 마시다 보면 제 스스로 외롭다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여기저기 사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던 저는 모든 게 낯설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모임에 나가다 보니 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예쁜 외모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외모에 왜 이런 모임에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모임에 자주 나오던 대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친구 얼굴만 보고 선약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잠깐 앉아있다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떨림을 가지게 될 거란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남들에 비해서는 능력도 갖췄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날이 지나고 모임에 자주 나오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실 그때 데리고 왔던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친구랑 잘 되면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 한턱 쏠 테니까 주선 좀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는 어렵지 않은데 제 친구 보통 내기는 아닌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지 싶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결국 그 여동생은 소개는 잡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소개를 받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룸이 따로 구분된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었죠. 약속한 당일 저는 미리 도착을 했고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서 들어오는데 무슨 연예인이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고 그녀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같이 웃음을 지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예지씨 처음 보는 날이라서 무리 좀 했다며 자주 오진 않아요. 라며 웃었죠. 그러자 그녀도 저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와인을 한 잔씩 하다 보니 그녀는 취기가 올라왔는지 두 볼에 손을 대고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귀엽게 생기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놀랬지만 좋게 봐주는 듯 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첫째 날은 서로가 무리하지 않고 식사를 즐겁게 마쳤고 주말에 보고 싶었던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했고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예의도 바르고 순수해 보였던 그녀였기에 소개를 시켜줬었던 그 여동생이 괜히 심술나서 장난을 친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서 뒷자리에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데 술 기운에 약간 취했던 건지 살짝 제게 기대던 그녀가 너무 예뻐 보이고 두근거렸죠. 하지만 섣부르게 다가서다가는 모든 게 무너질까봐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그날은 조심히 그녀를 집까지 잘 데려다 줬고 약속한 주말에 콘서트를 보기로 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일이 많은 바람에 생각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애써봤지만 퇴근 시간에 걸려버렸죠. 결국 약속보다도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일하다 보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이해한다고 해주더군요. 배려심도 참 깊은 여자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콘서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귀여운 나머지 부탁이 뭔데요? 라며 웃으며 물어봤더니 지금 말고 나중에 꼭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설렘을 가득 주던 그녀와 즐겁게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나서 곧바로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이고 하니 식사보다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제가 잘 알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려서 술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하얀 얼굴이라 그런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소한 모습조차도 너무 예뻐 보였고 저는 거침없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죠.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그녀도 점점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녀는 제게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까지 안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은 자신만을 위한 옷장도 생겼으면 좋겠다며 옷, 신발, 가방 등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서 오빠는 결혼하게 되면 부인한테 일 시킬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녀가 꿈꾸는 생각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럼요. 부인이 집에서 살림해주면 저야 고맙죠.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니깐요 라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저희는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고 무리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그녀의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녀와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기에 부축을 해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줄래? 그러자 그녀는 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술 좀 깰 겸 쉬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도 술에 취해서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여기 근처에 쉴만한 곳 좀 찾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오빠 사는 곳도 구경하고 싶은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당돌한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속마음은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저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는 이곳 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여기에 지내는 거예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질까 봐서 여자친구의 기분이 좋아지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이 집에다 예지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지 라며 웃으며 대답해줬죠. 집 구경을 한참 동안 하고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긴 한데 자신은 혼전순결이라며 제게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신체 건장한 남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지만 여지껏 연애도 안 하면서 잘 살아왔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면서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와인을 더 마시고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겨두었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녀의 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해장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묵직했었던 현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비워 보이면 자존심이 상해서 5만원권으로 많이 채워놨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가끔 술 마시고 돈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냥 또 잃어버렸나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돈도 제 여자친구가 몰래 훔쳐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는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다른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뜸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기다리게 해서 부탁 들어주기로 했던 거 있지 않았냐면서 혹시 그때 약속했던 부탁 곤을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탁이라고 해봤자 별거 있을까 싶어서 무슨 부탁인지 물었죠. 사실은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선물 받았답니다. 친구가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오빠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어릴 때 고생 해가면서 돈을 벌어봤기에 돈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가방을 사러 갔더니 가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가방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가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사주게 되었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는 제 돈을 쓰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는 당연히 돈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던 여자친구에게 뭘 얻어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죠. 다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 10원도 안 쓰는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고 할까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도 편의점에 있는 생수 하나만 사다 줘도 저는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씨였던 건지 그런 실망감을 주는 것도 앞으로 결혼하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지는 건 따로 있었죠.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이해해주면서 혼전순결을 지켜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몇 달 정도 만났을 때 단둘이서 여행을 갔었을 때는 정말 참기가 많이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호용호재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생과 술을 한잔 마시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동생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형은 능력도 이미 다 갖춰뒀겠다. 나이도 이미 노총각인데. 차라리 결혼을 바로 하는 게 해결책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했고 평생을 함께 지내다 보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스러워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제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승낙해 줄지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나이도 나이지만 여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처음 사귈 때부터 여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얘기를 한 번씩 했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프러포즈를 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린 여자친구에 비해서 늙은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감동스럽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를 했고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둔 상태였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몰래 마중을 가서 무작정 태워서 이벤트 장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앉아서 여자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의 옆에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잠깐의 찰나의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갖고 놀았던 건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를 만나던 중에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혹시 그것도 아니면 요즘 어린애들은 친구끼리도 저렇게 어깨에 손도 올릴 수도 있는 건가? 라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나가 뇌처증 환자처럼 난리를 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단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사이인지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프러포즈를 할 생각에 두근거리던 설렘이었는데 그때부터는 화가 나서 폭발해버릴 만큼의 두근거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따라가다 보니 둘이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시내로 이동하더군요. 정말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입 밖으로 계속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남자는 다른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그 사이를 비집고 둘이서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고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때마침 1층에 있는 창가 쪽에 앉았었기에 차에서도 아주 잘 보이더군요.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지켜본 건지 이미 멘탈이 다 나가 있었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지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카톡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제 메시지를 읽더니 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여자친구를 믿지도 못하고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재밌게 놀다가 집 들어가서 연락 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죠.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는 게 맞았기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는데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저렇게 밝게 행동을 했었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 비참해졌고 오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확신으로 돌아서더군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얌전히 지켜보고 있으니 술에 좀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군요. 그 둘은 다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제가 알던 여자친구의 집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룸촌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라고 왔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전화를 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다 무시하고 받지 않길래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카톡을 보냈죠. 딴 남자랑 있느라 전화도 못 받나 보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20분 정도가 지나자 여자친구가 나오더군요. 제 차를 못 보고 지나쳐서 큰 도로변으로 걸어가더니 그제서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친구는 화가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나 미행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가 날 사람이 누군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학교 친구네 잠시 들려서 과제 좀 한 거라며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고 있으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너는 집에 갔다고 거짓말 하더니 술 마셔서 취한 채로 과제하러 갔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를 해버렸고 여자친구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무시하니까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는데 그날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걔는 내 친구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라도 오빠가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달라붙는 건 맞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사실 그날 너를 따라간 거는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갔던 거였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따라갔는데 그 혹시나가 혹시나였다. 네가 원하는 거 평생 하고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남자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걸 다 봤으니 앞으로 2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여자친구에게서는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제가 고백을 했으면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준 옷, 신발, 가방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당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이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었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해준 거 100만 원 넘는 거 알지? 네가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네 선물도 도로 가져갈 거고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면 선물도 필요 없고 너한테는 아무 말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예지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는데 키 크고 잘생긴 그 친구 너도 알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죄송해요. 저도 그 둘이서 사귀고 있는 건 전혀 몰랐어요. 오빠랑 예지가 사귀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둘이서 비밀 연애하고 있던 걸 자신한테 들켰다고 오빠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예지가 혼전순결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사실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아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상을 했지만 그 충격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이 사실 아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돈 없고 어린 대학생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와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데 저와 만나면 평생 편하게 돈만 뜯어먹을 수 있었다고 여긴 걸까요? 정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너무 상처가 큽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일만 하면서 지내오다가 제대로 된 사랑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이기에 헤어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알면서도 다 쏘가주는 척 다시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을 내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